지금 보신 광역교통대책의 실효성과 또 남은 과제는 뭔지 앞서 보도한 김환진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먼저 오늘 발표된 내용이 청사진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네. 이게 다 현실화가 된다면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눈에 띄는 부분 가운데 GTX 신규 노선 검토와 또 지하철 3호선 대화에서 운정 구간 연장, 그리고 인천 2호선 신안산선 연결 등이 실현이 되면 상대적으로 수도권 남부 지역보다 위축됐었던 서부 지역이 최대 수혜지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특히 GTX 신규 노선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김포와 인천 검단 등의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보면 고향 일산이나 파주 운정 등 노후화되거나 또 자족 기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1기와 2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의 입지 경쟁력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구매력이 높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나 또 신혼부부 등이 주를 이루는 30대, 40대가 가격이 부담스러운 서울을 피해서 노려볼 만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게 사람들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 상대적으로 서울의 수요가 줄어들 테니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좀 거둘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분석은 어떻습니까? 일단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GTX와 트램, 그리고 전용 차로나 환승센터 모두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난해 착공한 GTX A 노선의 경우도 삽을 뜨기까지 12년가량 걸린 바가 있죠. 시장 파급력이 큰 철도 노선 신설이 눈에 보이는 수준까지 다가오기 전에는 집값 안정이나 서울 분산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계획은 계획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한 거 가지고 집값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부 선반영될 수도 있지만 착공이 돼야 실제 움직여요. 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워낙 굵직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것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오늘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어떤 사업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또 이 재원을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장담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역교통사업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뉘는데요. 보통 광역철도는 7대3, 그리고 광역도로는 5대5 이렇게 나눠서 부담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라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예. 당장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세부 계획이 나와야 그때 실효성을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검토나 추진 등 다소 뜬구름 잡는 듯한 표현들이 나열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발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통소외 지역이었던 1, 2기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배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